네, 반갑습니다. 성투사와 함께하는 이슈 진단입니다. 자, 오늘은요, 서학 개미들이 최근에 미국 주식을 팔고 있다는 얘기가 종종 들려오고 있죠. 자, 왜 갑자기 미국 주식을 사랑하던 서학 개미들이 미국 주식을 팔기 시작한 걸까요? 국장은 싫다고 하면서 떠났던 서학 개미들이 과연 국장에 돌아오려고 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일시적인 매도일까요? 어떤 주식을 팔았을까요? 또 그 자금들은 어느 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을까요? 어떠한 영향 때문에 서학개미들이 미국 주식을 팔기 시작했는지, 또 우리가 거기에서 시사하는 바가 무엇인지, 또 우리가 이용해 먹을 만한 부분은 어떤 것들인지 한번 오늘 알아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 전체적으로 좀 알아볼 거니까 바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슈 진단에서는 이 부분인데, 서학개미들이 최근에 미국 주식을 팔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서학개미들이 미국 주식을 매도로 전환했다. 자, 매수가 아니라 매도죠. 매도로 전환했다. 평소에는 들리지 않았던 이야기예요. 그죠? 이게 왜 그러냐면 작년 이게 서학개미들이 서학개미, 미국 주식을 좋아하는 사람들 서학개미라고 하잖아요. 이 서학개미들이 24년이죠. 24년 9월 10월경에 매도가 좀 있었어요. 매도. 이때 왜 매도를 했느냐면 그 당시에 환율이 1,300원 정도까지 내려갔습니다. 지금하고 약간 비슷하죠. 지금은 1,300원대 후반이었지만 이때는 1,300원이 깨지네 마네 막 그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자, 근데 이유가 왜 그랬냐면 조금 있다가 환율 이야기 나오겠습니다만 여기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세요. 자, 환율이 내려감에 따라서 서학개미들이 매도를 쳤단 말이야. 근데 왜 내려갔냐면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됐을까요? 작년 9월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는 트럼프가 없었어요. 그 작년 9월. 자, 이 당시에 힌트 하나 드리면, 네, 연준에서 금리 인하합니다. 네, 금리 인하. 이런 것들을 하게 되죠. 네, 금리 인하를 했었던 시점이에요. 자, 경기 침체가 어떻게 됐을까요? 없다. 네. 경기 침체하지 않는다. 경기 부양 분명히 해주는 거고 경기가 좋아질 것이다 라는 식으로 전망이 나온 거죠. 그래서 환율이 내려갔다. 지금하고 조금 다른 거예요. 지금은 경기가 좋아서 환율이 내려가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이 환율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해서 설명드리지만 경기가 좋아서 내려가는 환율과 그 다음에 경기가 좋지 않은데 내려가는 지금의 환율 하락은 분명히 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알고 가셔야 됩니다. 이 부분들 꼭 명심하시고요. 자, 어쨌든 서학개미들이 매도를 강하게 쳤었던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환율의 하락이 그 당시에는 굉장히 큰 영향을 줬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경기 침체 우려감 없어. 네, 이제는 경기 부양이야. 이런 식으로 얘기가 좀 나왔었던 얘기가 좀 됐었죠.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이 떨어지면서 네, 주식시장은 더 많이 몰려드는 상황인데 그 당시에는 일단 단기적 매도에 그쳤어요. 그 당시에 뭐 테슬라, 아마존, 뭐 그다음에 엔비디아 등등등 막 집어 던졌거든요. 기술주 중심을 집어 던졌는데 공교롭게도 어느 시점부터 다시 반등하기 시작했냐면 이제 10월 지나가면서 11월, 12월 환율이 이렇게 V자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환율이 V자로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이제 서학개미들이 매도를 해야 될 이유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왜 이렇게 멀리 있지? 네. 환율이 이렇게 급반등을 하게 되면서 여기가 1,300원이었는데요. 네. 다시 1,400원. 얼마 전까지 아시죠? 1,500원 뚫래 마네 막 그랬던 이야기 나왔었던 그 시점까지 환율이 급등하고요. 서학개미들이 다시 매수를 시작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자, 그런 상황까지 우리가 짚어놓고 봅니다. 자, 그래서 매도가 얼마 만에요? 7개월 만에 처음으로 순매도 전환됐다. 7개월 만에 처음으로 순매도 전환이 된 것이다. 그러니까 사건이죠. 사건이야. 네, 사건이 된 거예요. 자, 2025년 3월에, 네, 3월입니다. 40억 달러를 순매수했어요. 40억 달러. 4월 달에는요, 지난달입니다. 37억 달러를 순매수합니다. 조금 줄어들었어요. 그죠? 그런데 5월달 들어서면서요. 5월달. 이번 달입니다. 24일. 지난주까지요. 약 12억 4천만 달러를 순매도를 해줍니다. 12억 달러는 곱하기 지금 1,300원 하면 얼마가 될까요? 네. 일단은 1조 넘죠. 1조 한 6천억? 7천억 정도? 네. 제법
많은 물량을 매도한 겁니다. 자, 여기는 뭐 어마어마했죠. 뭐 4조 원, 5조 원 막 이렇게 매수했었던 그런 시점이었는데 갑자기 매도로 바뀐 거죠. 자, 이런 상태라면은 지금 뭔가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대량으로 매도를 치는 이유가 환율의 하락 때문인지 아닌지 그런 부분들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뭔가 특이점이 온 거죠. 서학개미들이 매도를 친다라는 부분들은 미국 증시에 대해서 자신감이 떨어졌다 이런 부분이 나올 수도 있고요. 또는 차익 실현에 대한 이야기로 생각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다시 한번 또 알아보도록 하자고요. 자, 그 뒤로 넘어가서 이제 한번 봅시다. 서학개미들이 미국 주식 매도를 한 그 내용도 한번 볼게요. 이거는 이제 한국예탁결제원에서 데이터표로 만들어진 부분인데요. 29억 7천만 달러를 25년 2월에 샀죠. 40억 달러를 3월에 샀고요. 37억 달러를 4월에 또 샀어요. 근데 지금 5월 달 기준으로 요거는 이제 수치가 계속 바뀝니다. 지금 10억 달러로 되어 있는데 아까 전에 제가 집계한 자료에 의하면 12억 달러로 되어 있죠.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이번 달에도 계속 팔 수도 있거든요. 이번 달 아직 안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주에도 계속 팔게 되면 12억 달러보다 더 많아질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또 환율이라든지 뭐 이렇게 매도를 해야 되는 어떤 상황들이 계속 나오게 된다면 이 부분들은 다음 달까지도 계속 연결될 수도 있습니다. 자, 조금 이따가 그렇게 될 것인지 여부를 또 한번 확인해 보자고요. 자, 그림으로 보니까 확실히 티가 나죠. 자, 2월, 3월, 4월까지 빨간색으로 매수를 계속 해주고 있다가 지금 5월 달쯤에서 푹 떨어지는 모습이에요. 자, 근데 여기서 이렇게 빠지는 부분들은 작년 9월과도 비슷한데 환율에 대한 영향이 큰 거 아니냐라는 식으로 생각이 일단 되고 있습니다. 이 환율 때문에 서학개미들이 매도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지금 잠깐 하고 있는 모습인데 여기는 약간 복잡할 것 같아요. 자, 여기서 한 번 더 볼게요. 자, 환율에 대한 과연 이것 때문일까? 라는 생각도 좀 해봐야 되는데, 자, 일단은 서학개미들이요, 한 450원에, 1450원에 1달러를 바꿔서 미국 주식을 샀단 말이에요. 자, 근데 미국 주식이 지금 어떻게 됐어요? 조정을 좀 받았죠? 그러니까 1달러에 산 게 지금 한 80센트 정도 됐어. 네. 80센트 정도까지 떨어졌어요. 그러면 약간 손해봤죠? 손해봐서, 미국 주식 안 해야 되겠다. 팔아먹어야 되겠다. 라고 하고 미국 주식을 팔아먹었는데 한국 돈으로 바꾸려고 하니까 지금 환율이 1360원이야. 100원이나 나죠. 자, 미국 주식에서 손해본 것도 짜증나 죽겠는데 환손실까지 같이 나왔어. 자, 이렇게 되면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어떤 마음이 들까요? 첫 번째, 더 손해가 커지기 전에 빨리 도망치자. 이럴 수도 있고요. 또는 지금 환율이 이렇게 떨어졌으니까 안 팔란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뭐가 나오고 있어요? 매도를 하고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첫 번째로 말씀드린 바로 그거. 더 손실이 커지기 전에, 환율이 더 내려가기 전에, 주가가 더 내려가기 전에 매도를 쳐야 되겠다. 라는 식으로 생각하는 거죠. 자, 이례적인 부분이에요. 네. 자, 보통 환율이 강세를 보이에 따라서 미국의 주식들이 빠져나오는 경우들은 대부분이긴 합니다. 근데 지금 미국 상황이 그렇지가 않잖아요. 미국은 국가 신용등급이 떨어지면서 상황이 어떻게 변했어요? 미국 믿을 수 없다. 신뢰도가 떨어지는 상태. 주가도 조정을 받는 상태. 그러면서 미국에서 자금들이 빠져나오는 상황. 이 상황에서 서학개미들도 참을 수 없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환율에 대한 부분들이 환손실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팔고 나와야 되겠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요 상황인 거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은요. 개인들이 주로 매도한 종목들 뭔지 한번 보자고요. 작년 9월 같은 경우에는요. 종목을 위주로 매도를 많이 했어요. 엔비디아, 테슬라, 뭐 등등등 이런 거, 매그니피센트 세븐이라는 종목도 있었잖아요. 그런 것도 위주로 매도를 했는데, 지금은 엔비디아 같은 경우 어때요? 약 5억 1,800억 달러. 5억 달러죠? 5억 1,800만 달러죠? 5억 달러 정도 매도를 한 거고요. 그 다음에 SOLX, 요 반도체 3배 가는 요 ETF를 얼마? 4억 달러 정도. 한 5억 달러 정도 되는 거죠? 요 정도 매도하는 거고요. 자, TQQQ. 이거는 뭐예요? 3배 나스닥 100 ETF입니다. 요거는 약 3억 8천만 달러. 지금 매도량입니다. 매도. 이만큼씩 매도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테슬라 2배 추종입니다.
테슬라를 2배 추종하는 테슬라 2X ETF를 2.5억 달러 정도 매도를 하고 있는 모습이죠. 다 합치면 얼마가 돼요? 이게 10, 이게 6 정도 되는 거죠. 그럼 16억 달러 정도를 매도한 거네요. 그죠? 자, 공통점은 뭐냐? 고평가된 기술주, 레버리지. 자, 고평가된 기술주와 레버리지를 중심적으로 매도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요거는 어떤 식으로 해석할 수 있냐면, 기술주 뭐예요? 고성장입니다. 레버리지는 거는 건 뭐죠? 성장하는 주식에 대해서 2배, 3배씩 거는 거예요. 여기 지금 이거 3배, 반도체, 3배 나스닥, 네, 테슬라 2배. 이런 것들을 매도를 치고 있다는 부분들은 어떤 의미로 해석할 수 있냐면, 자, 미국 증시 더 이상 올라가기 힘들 것 같아 라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증시를 팔아먹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미국 증시가 더 올라가기 힘들 것 같아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조정이 깊게 떨어질지 모르겠어. 하지만 미국 증시 지금 불안해. 미국이 불안해. 미국 증시 더 올라가기 어려울 것 같아. 기술주 이제 안 될 것 같아. 매그니피센트 안 될 것 같아 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거죠. 엔비디아 안 될 것 같아. 테슬라 안 될 것 같아. 이제는 질려버렸어. 노래가 나오잖아요. 난 이제 지쳤어요. 땡벌? 네,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매도가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요 테마는 뭐냐? AI 쪽, 반도체, 고성장주 쪽으로 매도가 집중되고 있는 모습이에요. 여기다가 네, 전기차도 포함되겠죠? 네, 테슬라 같은 거. 자, 이런 식으로 지금 현재 매도가 집중되고 있는 상황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팔고 미국 주식 다시 살 수 있는 거 아니냐? 그죠? 미국 주식을 샀을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들 또 한번 살펴보자고요. 샀냐, 안 샀냐? 자, 매도 이후에 새로 산 주식이 있네요. 그죠? 매도 이후에 새로 산 주식. 매도 이후에 새롭게 매수한 주식은 뭐냐? 유나이티드 헬스. 이쪽이 지금 집중됐어요. 3억 달러 정도 매수가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미국 장기 국채 ETF에 약 1.7억 달러, 한 2억 달러 정도 들어간 거죠. 자, 그 다음에 20년 이상 만기, 장기입니다. 이것도 똑같은 거죠. 장기 국채니까. 이쪽 국제 ETF에 1억 달러 정도. 다 합치면 얼마? 6억 달러. 자, 그럼 어떻게 돼요? 아까 16억 매도했죠? 아까 매도는 얼마? 매도는 16억. 매수는 6억. 그러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빼기 돼야 되죠? 네. 10억 달러. 자, 이 10억 달러가 지금 현재 어디로 갔냐? 이걸 찾아야 됩니다. 어디 갔니? 어디로 갔죠? 자, 이 10억 달러를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서학개미들이 손에 쥐고 있는지, 아니면 어느 쪽으로 집어넣고 있는지, 이것을 우리가 확인해야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지 이 자금이 어디로 돌아갈 것인지 알 수가 있는 거죠. 단순하게 그냥 서학개미들이 미국 주식 팔았다. 그래서 그 자금이 어디로 갔는데, 글쎄요시다.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10억 달러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기억하세요. 조금 이따 나올 거예요. 자, 특징은 뭐냐? 방어적 업종, 배당주, 안전자산 위주로, 즉 국채, 안전자산, 그 다음에 방어적인 배당주 위주로 들어갔다는 이야기 되는 겁니다. 투자 방향이 어떻게 바뀌었어요? 고위험에서 저위험 포트폴리오로 전환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누가요? 서학개미들이요. 고위험, 고성장 주식에서 저위험 포트폴리오로 전환되고 있어. 안정적인 포트폴리오로. 이건 뭐냐면 간단하죠? 자, 다시 한번 볼까요? 포트폴리오에 변화가 있어요. 포트폴리오 변화. 요게 고위험에서, 여러분, 고위험. 그냥 앞에 고자가 붙어가지고 좀 애매할 수도 있는데, 그냥 이거 쉽게 생각했어요. 위험자산. 네. 위험자산. 자, 우리가 위험자산을 선호할 때는 언제죠? 경기가 너무 좋아. 앞으로 성장 기대감이 너무 높아. 이럴 때 위험자산을 선호하잖아요. 그게 고위험자산입니다. 근데 요거를 어떻게 해요? 저위험으로 바꿨다는 얘기예요. 저위험은 다시 말하면 뭐죠? 안전자산. 그죠? 안전자산. 자, 지금 서학개미들의 투자 방향이 위험자산에서 안전자산으로 바뀌었다는 얘기입니다. 좀 이상한데요? 경기가 좀 살아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앞으로 더 성장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기대감이 있는 거 아닌가요? 근데 이건 어디에 국한된 얘기다? 미국이죠. 네, 미국.
미국에 국한된 이야기야. 미국이 지금 뭔가 위험해 보인다라고 서학개미들이 생각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 미국 얘네들 조금 불안한데? 아, 얘네 좀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해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미국 포트폴리오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바꿨다? 고성장에서 고위험에서 저위험으로 바꿨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미국 투자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미국이 조금 그런 건가? 근데 우리가 최근에 들은 소식이 뭐 있어요? 무디스의 신용등급 강등. 그러면서 미국의 신뢰도가 깨졌죠. 그러니까 미국에 투자하는 것이 과연 괜찮은가라는 의문점을 남기게 됩니다. 국채 시장에 대한 불안정, 미국 국채요. 미국이 과연 신뢰도가 있는 국가인가? 재정 악화 계속 된다고 하는데 과연 그게 미국을 어떤 식으로 만들 것인가에 대한 우려감, 이런 것들이 생겼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피해 있자, 이런 식으로 서학개미들이 생각하고 있다는 얘기죠. 자, 국장에서 서학개미로, 즉 미국으로 넘어간 자금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자금들이 지금 6억 달러를 재투자한 거 제외하고 10억 달러가 지금 어디론가 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 자금을 우리가 땡겨올 수만 있다면 굉장한 수혜가 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그 자금의 행방을 한번 찾으러 가봅시다. 어디 갔냐? 10억 달러. 10억 달러. 10억 달러면은 최근에 들어오는 부분들 보면 매도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 모습이니까 10억 달러 상황이라면은 1조 원이 넘습니다. 1조 3천억 정도. 자, 그래서 일단은 먼저 매도에 대한 부분들 먼저 확인해 보자고요. 매도 전환의 주요 원인을 한번 분석해 볼 건데, 첫 번째 환율 요인이죠. 지금 환율이 1,500원 조금 안 됩니다. 1,480원쯤까지 갔었죠. 그러다가 지금 1,300원 중반까지 내려왔습니다. 제가 1,360원 정도를 환율의 이번 저점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반등 포인트가 1,400원 정도 전후로 왔다리 갔다리 할 것이다 말씀을 좀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입니다. 이게 1,440원, 50원 할 때 말씀드렸던 내용이에요. 환율 이야기 다시 한번 들어보시기 바라고, 1,360원이 저점권으로 형성이 되게 되면 반등 포인트가 나올 수 있어. 최근에 1,360원을 찍어줬어. 그죠? 1,365원까지 내려왔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반등하면서 1,370원 뭐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더 올라갈지 여부는 조금 더 지켜보긴 해야 됩니다. 네, 상황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겠지만 어쨌든 1,400원대로 급락을 하게 되면서 뭐가 됐어요? 환차익. 환차익의 축소. 이거 환차익이 아니에요. 환손실이 발생합니다. 추가적으로 더 크게 발생할 수 있는 환손실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매도 압박이 발생했다. 첫 번째가 환율 요인이 굉장히 클 거라 생각해요. 지금은 어떻게 해요? 지금은 이제는 이 원화를 달러로 바꿔가지고 미국 주식에 투자하기 괜찮을 수도 있는 시점인데 지금은 반대로 빠져나오고 있어. 왜? 이 사람들은 높은 가격에 미국 주식을 샀기 때문에. 높은 환율에서 미국 주식 달러를 바꿔가지고 미국 주식에 투자했는데 미국 주식도 떨어지고 환율도 떨어지니까 이중 손실이 발생하잖아요. 그 부분들이 지금 매도 압박. 추가적으로 더 크게 발생하면 난 뒤진다. 네, 마누라 몰래 했는데 걸리면 뒤진다. 이런 압박감이 들 수 있다는 얘기죠. 네. 자, 금리가 상승하고 있어요. 금리 상승. 금리의 상승은 대체적으로 어떤 상황이 되냐면 대체제입니다. 대체제. 라이벌이죠, 라이벌. 주식의 라이벌. 라이벌이 등장한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아니, 굳이 다른 거 안 해도 10년물 4.6% 이상 나오는데 굳이 주식 투자 그 위험하게 할 필요가 있냐? 나는 투자를 1조 원 정도 하고 있는데 4.6%면 꿀 아니냐? 굳이 힘쓰게 머리 써가면서 주식 투자할 필요가 없다. 대체제. 이렇게 되면 주식시장의 유동성이 좀 줄어들어요. 금리가 상승을 하게 되면 시장이 악재가 되는 이유가 대체제가 발생했기 때문이에요. 아니 뭐 굳이 주식도 안 넣어도 은행에서 10% 이자 준대요. 그럼 은행에 넣는 사람들이 그게 많아진다는 얘기입니다. 왜? 원금 보장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이 발생하는 얘기죠. 채권의 매력이 상승합니다. 성장주 부담이 커지게 되죠. 이 부분은 뭐예요? 국채에 대한 부분들. 자, 국채 금리가 올라간다. 국채 금리. 자, 요거는 설명 한번 들었었죠. 국채 금리가 올라간다면 어떤 일이죠? 가격이 어떻게 될까요? 금리가 올라, 이거 국제 수익률이에요. 수익률. 네, 채권 수익률. 채권과 가격의 관계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셔야 돼요. 가격이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는 것은 쉽게 생각해 보세요. 지금 국채 금리가 올라가고 있어요. 네.
기준금리가 올라간 건 아닌데 국채금리가 올라가고 있어요. 자, 국채금리가 올라갔다는 것은 뭐예요? 가격이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채권의 가격이 떨어졌다. 가격은 언제 떨어지죠? 매도가 나올 때죠. 그죠? 미국 국채에 대한 신뢰도가 무디스의 신용등급 강등과도 연결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부분들이 오히려 더 부추김을 했을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국채금리가 지금 현재 이런 상태, 미국 국채에 대한 신뢰도가 많이 떨어졌다는 거, 이런 부분들도 영향력을 줄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이해를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포인트 한번 더 보자요. 기술주의 실적이 애매해, 지금. 기술 실적. 엔비디아 실적이 이제 내일 나오잖아요. 우리 시간으로 이제 목요일 29일 새벽에 발표가 될 텐데, 일단 엔비디아 실적 좋다고 얘기가 나와요. 하지만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차량 인도량 계속 떨어진다 그러죠. 뭐 다른 기업들도 좀 이상해. 매그니피센트 기업들의 이익 전망치가 하향 조정되고 있어요. 야, 니네 그동안 너무 내가 높게 본 것 같아. 줄이자. 이런 식으로. 자, 즉 실적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지만 시장에서 기대하는 부분들은 크게 꺾여버렸어. 이렇게 돼버리니까 야, 얘네들 이제 옛날만큼 돈 못 버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돼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고성장에 대한 부분을 통해서 고포가 나와 있는 상황인데 왜 고포예요? 주가는 이만큼 올랐는데 이익 성장률은 이만큼 나올 거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얘네 돈 많이 버는 기업이니까 앞으로 엄청나게 성장할 거야. 그러니까 지금 주가는 이만큼밖에 안 올랐지만 결국은 이 이익 성장률에 대비해서 주가가 이만큼 상승하게 될 거야. 그러니까 매수를 막 해주는 거잖아요. 이게 고포가 당연하고 생각되는 부분들은 고성장이 있기 때문이에요. 고성장. 근데 이 고성장에 대한 부분들이 야, 이거 아니래. 실적 이렇게 늘어나지 않는데 라고 얘기하면서 꺾여버리잖아. 그러면 어떻게 돼요? 고성장이 일단 안 돼버리면 이 고포는 그냥 부담으로 작용이 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치킨이 많이 팔릴 거라 생각해가지고 통닭을 이만큼 싸놨어. 근데 손님이 한 명밖에 안 온 거야. 그럼 내가 치킨 100마리를 사놨는데 왜? 팔아먹으려고. 근데 손님이 한 명밖에 안 왔어. 그럼 나머지 99마리는 어떻게 돼요? 다 내 부담이 되는 거죠. 다 먹어야지 뭐. 먹든 버리든. 그죠? 그렇게 되는 거죠. 자, 손님이 앞으로 많이 올 거야. 장사가 굉장히 잘 될 거야. 해가지고 여기다가 막 고포인데도 불구하고 투자를 막 했는데 야, 그렇게 안 된다더라. 우리나라에도 그런 업종이 하나 있잖아요. 뭐? 2차전지. 그죠? 2차전지가 앞으로 실적이 굉장히 잘 갈 거야. 그래서 막 5년 후에 거, 10년 후에 거 막 끌어다가 주가에다 반영시켜가지고 막 올라갔잖아. 근데 야, 그렇지 않대. 라고 얘기가 나오니까 2차전지 주가가 계속 떨어지잖아요, 지금. 이게 문제가 됩니다. 실적에 대한 부분들은 항상 주가에 영향을 준다는 얘기예요. 그 부분들 꼭 명심하시고요. 자, 정책 불확실성. 이제 나오잖아요. 그죠? 미국의 감세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감세안이 통과가 되면서 여기 2차전지부터 이게 IRA 같은 거겠죠? 네. IRA 수정안을 이제 하원에서 통과시키는 그런 부분들도 있었고, 그다음에 친환경 관련주도 막 떨어지는 게 이런 영향 때문이잖아요. 자, 감세안이 통과가 됐는데 문제는 이거예요. 부자 감세라고 보여지죠? 뭐 이제 고소득자나 기업들에 대한 감세안을 지금 통과시킨 거야. 이게 공약이었어요. 공약. 트럼프의 공약이었어. 그래서 이걸 통과시킵니다. 대신에 이걸 통과시키면 재정 적자 우려감이 커지잖아요. 야, 세금을 안 걷으면 도대체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 그래서 내세운 게 뭐였냐면 IRA를 끌고 와가지고 이거를 조기에 폐지해버리자. 이렇게 얘기해버린 거죠. 그래서 2차전지하고 친환경 관련주들이 피해를 보게 된 상황이 있었다는 얘기죠. 여기다가 무디스가 신용등급을 강등해버립니다. 야, 미국 더 이상 믿을 게 못 되는 것 같아. 얘네들 아닌 것 같아. 이 재정 적자에 대한 우려감이 엄청난데 얘네들 지금 대책 없다. 빚 계속 쌓여간다. 이거 신용등급 내려버리자 라고 얘기해서 어떻게 했어요? AA1으로 바꿔버리잖아요. 이게 지금 미국의 상황이거든. 그러니까 투자자의 입장에서 보기에는 어때요? 실적도 안 나와. 한국의 환율은 떨어져. 즉 달러 약세가 나타나. 그 다음에 정책적 불확실성도 생겨. 아하, 이거 좀 이상한데?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지금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여기다가 다른 쪽에서 막 올라가는 대체제가 생겨요. 지금은 미국 국채의 어떤 금리 상승을 얘기해드렸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아요? 어떤 부분을 볼까요? 미국에서 지금 엑소더스라고 하나요? 이게 대탈출이나 미국의 투자자들이 미국 믿을 게 못 돼 해서 빠져나와서 세계 각지로 막 들어가는 거야. 야, 저쪽 좋대더라, 이쪽 좋대더라. 야, 중국으로 가보자, 일본으로 가보자. 한국도 지금 완전 극저평가를 해더라. 빠져나와서
자금이 다른 데에 꽂히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붙들고 있을 수가 없지. 왜냐면 계속 매수 유입이 돼가지고 주가를 빵빵 치고 올려줘야 되는데 그게 안 나오니까요. 그게 지금 현재 미국 시장의 좀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미국 투자하시는 분들은 단기적 포인트, 요즘에는 뭐 양자 컴퓨터라든지 이런 것들 뭐 주목하시고 그런 부분 많이 있죠. 또는 코인 관련주들, 네, 그런 거 그쪽으로 뭐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뭐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겠습니다만 이제 매그니피센트 세븐에 집중됐던 부분들이 분산이 되면서 안정적인 주식이거나 다른 종목을 찾아가고 있어. 다른 업종으로. 근데 재밌는 건 매그니피센트에 워낙에 물량이 많다 보니까 그 부분들에서 빠져나오고 대량으로 빠져나온 자금들이 소액 정도만 미국에 들어가 있고 나머지 아까 기억했었던 얼마요? 10억 달러 정도가 지금 어딘가에 숨쉬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 부분들을 찾아봐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그 부분 넘어가서 보도록 합니다. 자, 매도된 자금은 이제 어디로 갔느냐? 이 부분이 이제 지금 나오고 있죠. 매도된 자금은 어디로 갔냐? 대부분은 현금성 자산. 그냥 팔아놓고 일단은 놔둬. 아직은 한국도 투자할 때가 아닌 것 같아. 여기도 투자할 때가 아닌 것 같아. 뭐 등등등. 이런 쪽으로 지금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자, 여기 지금 MMF 잔고 변화라고 되어 있죠. MMF 잔고 변화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를 빨간색으로 봅시다. 자, 잔고 변화가 일어났어요. 이거는 조입니다. 조. 자, 날짜를 보면 여기가 2025년 4월 1일입니다. 그리고 228.7조 원이에요. 변함은 없었죠? 네. 4월 15일 날이 됐습니다. 자, 보름이 지났더니 229.2조 원이 됐어요. 그러면서 0.5조가 증가합니다. 자, 5월 1일이 됐어요. 229.8조가 됩니다. 0.6조가 더 증가했죠? 그 다음에 5월 15일이 되니까 230조가 됩니다. 다시 0.2조가 증가합니다. 자, 그 다음에 5월 24일, 지난주가 됐더니 229.9조 원. 여기는 0.1조 원 정도 감소를 했어요. 재밌는 거 봅시다. 0.5, 0.6, 0.2 합치면 얼마죠? 0.5 더하기 0.6 더하기 0.2는 1.3 빼기 1 해야 되겠죠? 네. 빼기 0.1은 1.2. 자, 1.3조 원입니다. 아까 얼마? 10억 달러. 비슷하게 맞죠? 자, 이 자금이 지금 어디에 들어와 있다고요? 어디에 들어와 있을까요? 이 자금이. 지금 어디에 들어와 있어? MMF. 머니마켓 펀드. 이거는 뭐냐면 단기. 네, 단기성. 이걸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대기 자금. 대기 자금이라고 부릅니다. 언제든지 투입될 수 있는 거야. 근데 이 돈이 한국 시장으로 올 수도 있고 아니면 미국 시장으로 다시 갈 수도 있어요. 또는 뭐 인도나 또는 베트남이나 중국이나 다른 데로 셀 수도 있고 그냥 이대로 끝나버릴 수도 있어. 몰라. 일단 놔둬버려. 장 좋아지면 사지 뭐. 이렇게 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우리가 장담할 수는 없어. 근데 지금 대부분 현금성 자산으로 대기 중에 있다. 그러면 뭐예요? 이러면 자, 대부분 뭐로 돼 있다? 현금이죠. 네, 현금. 자, 그럼 이걸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내가 주식을 팔았어. 주식 매도. 주식을 매도하면 뭐가 생겨요? 현금이 생기죠. 네, 현금. 주식을 매도했더니 현금이 생겼어. 이 현금을 어떻게 쓰느냐야. 뭐 소고기를 사 먹는 분도 계시겠지만, 네, 현금을 이렇게 두 가지로 보면 주식을 매도한 현금은 주식 매수에 사용하거나, 그죠? 주식 매수에 사용하거나 뭘로 남아요? 예수금.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대기자금. 네. 뭘 대기하는 거야? 주식 매수를 대기하는 거죠. 그래서 MMF 쪽에 단기성 현금이 많이 쌓이기 시작하게 되면, 늘어나기 시작하게 되면 이 자금들이 언제든지 증시에 들어올 수 있다 해가지고 호재성 재료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상태에서 만약에 시장이 올라가기 시작하잖아요. 이 자금들이 착 빨려 들어온다고. 그래서 시장이 상승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재밌는 거는 이 이후에 나타나죠. 네. 자, 일단은 여기 이 10억 원이 아니죠. 네. 10억 달러. 이 10억 달러에 대한 행방을 찾았어. 어디에 있었어요? MMF에 있었다 이 얘기야. MMF에. 이 10억 달러가 MMF에 들어와서 탁
기다리고 있었던 거야. 대기자금. 자, 어디든 움직이기만 해봐. 내가 그쪽 뛸 거야. 그 상황. 지금 미국은 아닌 것 같아. 야, 근데 한국 보니까, 얘네도 좀 이상한데? 테마 좀 해볼까? 테마 좀 해볼까? 테마에는 많이 못 들어가죠? 조금만 일단 넣어보는 거예요. 이게 막 더 올라가 버리면은 더 좋아질 수 있죠. 뭐 조선, 방산, 그다음에 원전 등등등 건설 요즘에 막 올라가잖아. 그런 쪽으로 조금 일단 넣어보는 거야. 집중이 들어온 건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그쪽이 더 많이 상승하게 되면 이 자금들이 글로 빨려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2021년도처럼 2020년 후반부죠? 그때처럼 자금이 확 밀고 들어오면서 뭐가 돼요? 주가가 위로 수직 상승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그런 부분들을 노리고 있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걸 또 참고하시고요. 지금 어디로 갔는지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한국 주식시장에 그래서 미칠 영향은 도대체 뭐냐? 네, 뭘까? 어떤 영향을 미칠까? 긍정적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왜?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해외 자금이 지금 회수가 되고 있는 거야. 국내 주식시장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자, 재밌는 건 뭐냐? 우리나라가 그동안 못 갔었던 이유가 뭐죠? 작년 12월에 있었던 비상계엄 이후에 정치적 불확실성이 있었죠. 그 다음에 상대로 너무 저평가됐는데 그 저평가되면서 자금이 돌지 못했었던 이유는 뭐예요? 미국으로 많이 넘어갔다는 얘기예요. 국장 안 돼. 미장 가자. 해가지고 많이들 넘어갔어요. 근데 미장이 지금 안 돼. 빠져나왔어. 근데 우리나라 딱 보니까 정치적 변수가 이제 다음 주면 해결될 것 같아. 오케이. 그러면 워낙 저평가된 상태에서 자금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좋아지겠죠. 외국인 매수는 어떻게 되면 들어와요? 환율이 내려가고 있잖아요. 개인 매수가 같이 들어오면 미쳐버린 수급 개선의 가능성이 생기는 거죠. 이거저거 그냥 막 밀고 들어가는 거야. 이런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얘기죠. 주가가 어느 정도까지 상승할 수 있는 배경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나라가 조금만 잘해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즉 지금 정치적 공약으로 나오는 뭐 3,000포인트 돌파, 5,000포인트 간다, 뭐 등등등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만 성의만 보여줘도 이 매수세가 풀로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부터는 뭘 봐야 되냐면 이 정치적 변수, 대선 이후에 주가 향방에 따라서 어떤 부분들이 더 영향을 받을 것인지를 우리가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이 부분들을 우리가 별표 쳐놓고 기다리셔야 돼요. 막강한 자금이 대기를 타고 있다는 얘기. 개인들 돈이 많습니다. 자, 근데 단기적인 한계가 있어요. MMF 잔고는 지금 횡보 중에 있습니다. 단기 유입은 지금 현재 제한적이다. 더 많이 팔아야 되는데 아직 들어오지 않고 있어. 아까 전에 보셨죠? 무지막지하게 들어가 있는데 지금 매도가 진행 중에 있는 상황이긴 해요. 근데 만약에 미국 증시가 뽀로로 올라가 버렸어. 아이 좋아요. 네, 니들 팔았냐? 난 올라간다. 라고 얘기가 나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잘못했나? 다시 들어가자. 환율도 싼데 미국 증시 올라갈 때 다시 들어가자. 이 자금들 다시 어디로 갈 수 있어요? 미국으로 갈 수 있죠. 그래서 미국으로 가기 전에 일단은 들어와 있잖아, MMF에. 그 선 딱 그어가지고, 담 딱 싸가지고, 야, 미국 안 돼. 우리가 더 많이 갈 거야. 라는 걸 보여줘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게 과연 가능할까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금리, 글로벌 리스크가 완화되기 전까지는 유입 속도가 매우 느릴 것이다. 이거예요. 미국의 이런 그 재정 악화의 상황이거나 불안정한 상황들, 뭐 관세에 대한 이야기들 등등등에 대한 부담감이 완화되기 전까지는 유입이 잘 안 될 거다. 그러니까 그 전에 우리가 뭘 해야 된다? 우리가 매력적인 부분들을 발산을 시켜준다는 얘기죠. 우리나라는 마찬가지예요. 아직 정치적 리스크 해소 안 된 부분 많죠. 관세 해결 안 된 부분 많죠. 그런 부분에다가 지금 환율은 어떻게 됐어요? 평가 절상. 환율을 강제로 낮추는 거야. 이 부분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평가 절상이요. 통화 가치가 증가하는 겁니다. 글씨 왜 이러죠 오늘? 통화 가치가 상승하는 거야. 와우, 그러면 좋은 거 아닙니까? 좋죠. 좋아. 좋은데 이거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통화 가치가 상승하는 두 가지. 일단 환율이 내려가는 거예요. 환율이 내려가는 건데 첫 번째, 경기가 너무 좋아서. 경기가 좋아서 네. 야, 한국 경기 무지하게 좋다더라. 사자. 외국인들이 막 들어와. 달러를 가지고 원화로 바꿔주세요. 그래가지고 원화의 가치가 아주 귀해졌어. 네? 그러면 어떻게 된다? 환율이 내려가면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 그런 걸 통해서 주식을 막 사들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주가가 올라가요.
근데 지금은 뭐냐면 경기가 좋아서가 아니야. 지금은 뭐죠? 평가 절상에 대한 뭐가 있죠? 압박. 미국이랑 관세할 때 이거 평가 절상하기로 얘기했다면서요. 그러니까 평가 절상 압박이야. 경기가 좋아서가 아니고 평가 절상에 대한 압박으로 일단은 통화 가치가 증가하면서 달러 약세를 만들어내고 미국이 우리나라한테 달러 약세를 통해서 더 많이 팔아먹고자 하는 그런 이슈들이 생기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부분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경기가 좋은 것도 아닌데 환율만 떨어졌어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수출이 망가질 수 있겠죠. 그럼 외국인들이 보기에 야 환율이 떨어지니까 일단 매수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수주주는 아닌 것 같아. 그럼 어디로 넘어가요? 내수주로 넘어간다. 내수주. 자, 이 이야기 해드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이 지금은 아직 리스크 완화로 가 있지 않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 부분들을 해소를 시켜줘야지 될 거다. 이 얘기죠. 네. 자, 그러면 하나 더 봅시다. 네. 자, 그래서 한국 주식시장에 미칠 영향, 그 다음 거 보시면 업종별 영향이 차별화되고 있다는 얘기죠. 자, 유리한 것은 뭐냐면 배당주, 요즘에 은행주도 많이 오르죠? 고배당주도, 밸류업 이런 이슈들 갑자기 막 나오는 것 같아요. 이런 거. 전통산업, 제조업들, 조선, 네. 뭐 원전도 포함되고요. 건설, 뭐 등등등 이런 것들 막 올라가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자, 가치주. 내재 가치가 좋은 거 저평가된 것들. 얘네들이 밸류업이에요, 밸류업. 이 배당주랑 같이 연결시켜 보는 거죠. 자, 근데 저퍼주. 같은 거죠. 네. 이쪽으로 지금 현재 자금들이 유입될 가능성은 생긴다는 얘기예요. 분리는 고퍼주 성장주. 이거 수출주예요, 수출주. 그 수출주가 지금 힘든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경기가 너무너무 좋아요 라고 해서 지금 미국도 마찬가지죠. 미국도 지금 보면 매그니피센트를 팔고 있잖아. 그 고성장주, 고퍼주. 자, 많이 좋아질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해서 매수해야 되는데 아니 실적 성장성은 별론데 펌만 높아. 그러면 얘네들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꾸 다른 데로 새고 있는 거지. 코스닥 중심의 테마주들은 어떻게 돼요? 단기성이잖아, 단기성.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통산업, 조선이고 방산이고 건설이고 뭐 등등등 뭐 이런 것들 전부 다 전통산업을 볼 수는 없겠지만 이런 종목군들이 뭘로 바뀌고 있어요? 주도주의 대열로 들어가기 시작한다는 얘기죠. 은행주 이런 거. 지금은 2차전지, 반도체, 자동차 빼고 바이오도 약간은 애매하긴 하죠. 네. 근데 방산, 조선, 금융주, 건설, 원전, 네. 이런 애들이 시종상으로 막 치고 올라오고 있잖아요. 뭔가가 바뀌었다는 얘기죠. 코스닥 지금 테마주? 뭐 정치 테마주인데 정치 끝나고 나면 이제 다음 주 지나고 나면 이제 없지 뭐 이거. 네. 요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런 내용들. 건설도 요즘에는 원전이랑 같이 붙어가지고 뭐 잘 가잖아요. 그러니까 요런 형태의 모습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자, 투자 흐름의 변화는 무작정 기술주 투자하던 부분에서 어디로 바뀌었어요? 분산한다. 기술주 일단 놔둬. 기술주, 네. 더 갈지 모르니까 경기 좋아지면 갈 거 아니야. 놔둬봐. 그 다음에 대신에 여기에 기술주에 만약에 100이었다면 좀 줄이는 거죠. 50으로 줄이고 50은 어디로 가자? 가치주 중심으로 가자. 배당주로 가자. 또는 여기 전통산업이 있는 이런 쪽. 지금 호재가 있는 쪽으로 이동하자. 뭐가 되냐면 포트폴리오 분산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지금 현재 집중되어 있는 부분에서 분산. 만약에 계속 이런 상황이 진행된다면 수출주 안 하고요. 다 빼가지고 일로 넘어가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대기 중인 자금들이 치고 올라갔을 때 뭐 원전이고 조선이고 더 많이 올라간다? 그러면 얘네들은 더 힘들어져요. 전통적인 고포주들. 뭐 삼성이고 그러면 주가는 안 올라가는 상태에서 다른 것들만 막 올라가는 형태가 나타나니까 결과적으로 뭐가 돼요? 종목 장세가 돼버린다는 얘기죠. 자, 그럼 자금들은 어떻게 되냐면 뿔뿔이 흩어지면서 응집이 잘 안 돼서 시장은 잘 안 올리게 되겠죠. 그러니까 시장을 올리려면 이런 것들하고 우리는 뭐냐면 수출이기 때문에 수출주도 같이 올라가야 되는데 이 환율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은 발목을 딱 잡고 있기 때문에 조금 쉽지가 않습니다. 이 부분들이 어떻게 바뀔 것인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거를 풀 수 있는 것은 관세인데 관세에 대한 부분들은 어떤 식으로 우리가 해법을 찾아내느냐에 따라서 이 상황들이 달라지긴 할 겁니다. 자, 국내 우량주, 실적주, 안정적인 종목에 대한 주목을 하셔라 라고 얘기를 해드리고는 있는데 뭐 이건 당연한 거죠. 네.
실적 좋아지는 거. 요즘에 원전 실적 좋아진다 해서 올라가는 거잖아요. 조선 실적 좋다 해서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런 쪽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량주 쪽에서 실적이나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는 종목들 위주로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서학 개미들이 이거 마지막 페이지일 거예요. 네. 끝이에요. 끝났어. 네, 끝입니다. 그래서, 네, 이제 종합적으로 끝으로 가면서 한 번씩 보자고요. 네. 한국 주식의 업종별 차별, 이 부분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배당주 전통산업, 이거 제조업입니다. 제조업. 이쪽, 그 다음에 가치주, 저평가, 저퍼주 위주로 보자. 밸류업에 대한 부분들 다시 한번 나올 수 있는 모습이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무작정 기술주에서 분산 가치 중심으로 인식이 변화되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무조건적인 어떤 기술주, 성장주 쪽만 투자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일단은 MMF 쪽에 돈이 들어가 있으니까 안정적이다 이 얘기예요. 그 다음에 단기적 한대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이 자금을 끌어당기기 위해서는 시장에 대한 청사진을 보여줘야 돼. 더 잘 갈 것이다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네. 자, 지금 현재 MMF 쪽에 13조 정도 들어가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어떻게 변화가 될 것인지는 또 봐야지 돼요. 또 어떻게 식으로 더 늘어날 수도 있고 더 줄어들 수도 있겠지만 어느 쪽으로 들어올 것인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걸 먼저 땡기는 놈이 임자인 거예요. 미국이 더 올라가고 그랬어. 그럼 이놈이 미국으로 갈 수도 있고요. 우리가 잘 올라갈 것 같아. 그럼 이놈이 우리나라로 들어올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 잘 체크하셔야 되겠죠. 네. 그래서 매도 전환에 대한 부분들 이제 이런 식으로 환율과 금리 뭐 등등등 얘기를 해드렸고요. 그다음에 매도 이후에는 지금 안정적으로 투자자들이 서학개미들이 좀 매수 방향을 좀 바꾸고 있다는 거. 아직 매도가 나오지 않은 종목들, 나오지 않은 금액들 굉장히 많을 거예요. 왜냐면 엔비디아 이런 것들 위주로 지금 매도가 나온 거라고 되어 있는데 아직 다른 것들 덜 빠졌잖아요. 뭐 테슬라라든지 등등등 이런 것도 아직 물론 여기도 있지만 네 아직 덜 나왔다는 얘기야. 그러면 뭐 애플도 나올 수도 있고요. 뭐 등등등 이제 매도가 계속해서 늘어나면 매도량이 더 늘어나게 되면서 MMF라든지 이런 쪽에 더 많이 쌓일 수 있고요. 배당주나 또는 가치주 쪽으로 조금 더 많이 이동되는 모습이 나타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5월달 들어서면서 서학개미들이 미국 주식을 매도하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알아봤습니다. 자, 서학개미들이 매도를 어떤 식으로 계속 진행할 것인지 아니면 이쯤에서 멈출 것인지 이거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뭔가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 부분들은 대기성 자금으로 지금 들어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대기성 자금에 대한 행방을 우리가 잘 추적하게 된다면 이쪽으로 움직인다고? 그러면 그쪽으로 따라갈 필요성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자금의 이동, 돈의 흐름, 이 부분을 잘 찾아가게 되면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가 잘 보일 거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이슈 진단은 서학개미들이 미국 주식을 팔고 있다는 이야기로 전체적인 부분을 좀 풀어봤습니다. 자, 다음번에는 또 좋은 정보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